이 실린더 내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2번 찍는데 실린더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실린더 벽에 있는 유막을 싹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400번은 압축이 없어져요. 소름 돋는 설명.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시동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서 고충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욕을 보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 네. 엄청나게 멀리 오시네. 한 3시간 넘게 오시네. 4시간. 충북 청주. 네, 맞아요. 와우. 제가 오늘 이거 점을 좀 빼가지고 아. 햇빛 받지 마라 해갖고. 얼른 타시죠. 예. 아니 괜찮아요. 근데 K8 네네. 이것 때문에 뭐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아, 네, 맞아요. 지금 꽤 오랜 시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언제 출고하셨죠? 이게 최신형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23년 6월에 출고했어요. 23년 6월식의 네. K8 네네. 기아에서 나온 거의 대형 세단 네. K9 밑에 등급 네네. LPI 형식이고. LPI 네네. LPI인데 뭐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쵸, 네. 예. 그럼 한번 타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또 구독자님이 K8 사가지고 네네. 오셨다 아닙니까? 보셨지? 그거 봤어요. 네. 예. 너무 조용하던데 그때 차가. 지금 가만히 계시면은 얘가 바뀔 때마다 살짝 그런 잔진동 같은 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15,000km 탔네. 네 훨씬 심한데 증상이 좀 강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엄청 애먹었어요. 이거 찾는데 진짜 왜 이러는지. 지금 RPM이 네네. 500rpm, 네. 600rpm 네네. 아이들이 네네. 뭐 600 정도는 뭐 정상적인 범위 그쵸, 아닙니까? 네네. 예. 통상 이 계기판 표시로 5, 예. 6 이렇게 천천히 바뀌는 거는 예. 정상인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게 갑자기 5, 6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 네. 부르륵. 네, 그게 부조 현상. 네, 그게 부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네, 그쵸. 지금- 부조가 있어서 예. 계속 들어갔다. 그쵸. 뭐 이것저것 뭐 부품 교환해보고 엔진도 교환하고 관련된 뭐 연료 펌프라든지 레귤레이터 이런 거 다 교환했는데도 예. 증상이 계속 똑같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그 직영 서비스 센터 바로 옆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까 좀 잘 좀 봐서 해달라. 사실 지금도 보증기간이 아직 3년 반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뭐 이거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거죠. 네, 자기들도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원래 이 엔진의 특성이다. 뭐 엔진이 병렬 구조라서 뭐 원래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시면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좀 수소문 해가지고 좀 이제 고수들 네 그런 정비업체를 좀 한 20군데 가까이 찾아다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한 곳에서 원인을 찾은 거죠. 어떤 원인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와, 다 자료까지. 제가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못할 텐데 카메라에 잘 안 담길 수 있는데 네네. 아무튼 이런 자료입니다. 네, 이런 자료고 압축 뭐. 네, 압축 압력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게 각속도인데 일정하게 균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예.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래프로만 봐도 이제 부조다. 근데 경고등은 안 뜨고 예. 증상만 있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 증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저 혼자 있을 때는 명확하게 나타나서 끌고 가면 또 증상이 덜하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까지 막 구비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분께서 이제 정비사분께서 알려주시는 원인으로는 예. 이제 압축 압력이 빠진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실린더 번호거든요. 예. 2, 3, 4, 5, 6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V6라서 앞쪽에 이제 2번, 4번, 6번 실린더가 있는데 예. 그 앞쪽 실린더가 이제 다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앞쪽 실린더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인젝터도 바꿔보고 점막 코일도 위치도 바꿔보고 했는데 증상이 똑같으니까 이건 실린더 문제다. 네, 그래서 그 실린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사 매뉴얼에 그 엔진 오일을 첨가하면은 이제 압축 압력이 올라가서 이제 그 증상이 좀 덜해지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엔진 오일까지 첨가해서 이제 그것까지 확인한 매뉴얼이 보시면은 이 첫째 줄에 엔진 오일의 첨가로 압축 압력이 상승한 경우 피스톤 링 또는 실린더 벽이 마모 및 손상이 되었을 수 있다. 이런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의뢰했던 그 업체는 이제 제조사에 아시는 분 있으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면은 어차피 이건 보증 수리 가능한 부분이니까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엔진 교체 그런 걸 네, 그렇죠. 엔진 교체 했습니까? 엔진 교체는 이미 한 번 했는데 또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해줄 건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즉 뭐 다른 분들 차주분들도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네, 지금 커뮤니티에 동일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실제로 한 분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네, 대전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원인을 못 찾으니까 대전 센터에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내시경으로 제가 진단 의뢰했던 업체를 모시고 가서 한번 지금 점검 좀 해달라. 나랑 동일한 증상 같다. 아니야 다를까 역시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분은 심지어 저보다 키로수도 적게 타셨더라고요. 뽑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보조 현상이. 네, 그래서 그분도 막 이제 너무 고객이 좀 예민한 거 아니냐, 이 차 원래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스차가 되게 정숙하거든요. 가스차, 가솔린차.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그분은 대전센터 다니시고 저는 이제 청주에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전센터 위에서 전달받기로는 이슈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이테크반한테.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저 좀 통화해볼 수 없겠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했더니 근데 얘기하시기로 지금 뭐 제가 직접 통화했고 그분 말씀하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청주에 있는 그 차량 때문에 청주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이슈 업데이트를 지금 뭐 만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 업데이트는 완전 연소가 되게 하는 업데이트다. 그 부분이 연비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각 그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배포가 될 거래요. 근데 해당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일반 오토큐 그런 곳에서는 아마 모를 수 있고 직영사업소나 가야지 받을 수 있을 거다. 관련해서는 동일 증상 호소하는 차량들 다 리스트 작성해놔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차량들을 먼저 우선 배포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전달받았어요. 제가 제 입장에서 되게 좀 웃긴 거죠. 저한테는 뭐 해줄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안 그래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어떤 분이 동일 차량 동일 증상 호소하시는 분이 그 업데이트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체감이 한 70% 80% 정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업데이트 안 받은 상태고. 저는 안 받은 상태고 제가 그 청주센터 앞에다가 그 현수막 걸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촬영하려고 이거 현수막 떼고 여기로 온 거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네. 차량 진단 비용이 600에서 한 8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많이 들지 몰랐죠 이게. 와, 오기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동네는 없어요 또 그 장비 있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맡기면 막 1박 2일 내지 2박 3일 맡기는데 공임이 뭐. 네, 그분들도 사실 이제 일과 시간에는 본인들 할 일을 하는 거고 퇴근 시간에 제 차를 이제 그 밤새도록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맡길 때마다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난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 자료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이런 자료 제가 보기에도 이게 못 구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반 소비자가.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이게 피코스코프라는 장비고요. 영국제 장비인데 이번 쪽이 각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밸런스가 더 폭발력이 정확히 표현으로는 폭발력이 낮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일반 스캐너보다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스캐너는 여기 그 진단기 꽂는데 이제 이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얘는 직접 다이렉트 실린더로 이제 실린더에 직접 계측을 해가지고. 그런 뭐 센터 데이터로는 이제 정상이라 나와도 여기선 다 그 이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몇백 배 이제 확배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네네. 하시고 뭐 대단하시다 해야 되나, 뭐 고생 많으시다 해야 되나.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차가 뭐 이상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말을 지금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야, 이게 참
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예, 예. 제가 그 20군데 다니면서도 예.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예, 이상 예.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 이상하니까 좀 봐달라 예, 예. 그렇게 얘기를 계속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찾아낸 거고 심지어 제조사 그 직원분도 처음에 증상 심할 때 그 타보시더니 아 이거 새 차가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주행 때는 상관없잖아요. 주행 때는 크게 못 느끼고 예, 예. 근데 이거 의뢰한 곳에서 말씀하시기로 주행할 때도 본인 기준으로는 부주가 느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네, 네, 봤을 맞아요. 때는 네. 지금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부르부르거리는 증상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래 봐갖고는 이상 있습니다 뭐 이상 있습니다 하기 그렇고요. 형님한테 가서 한번 네, 자문을 좀 구해 보시다. 네, 그거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형님도 좀 이 일가견이 좀 차에 대해서 네. 이 정말로 좀 높으신 분이거든요. 예전에 그분 예, 예. 출연하신 것도 보고 예, 예. 예전에 그 오일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 친구가 네. 모 기업의 이제 네. 엔지니어인데. 그거 보고 사실 예, 처음 이제 구독하게 됐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정말 오래됐네. 그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네네. 친구가 실제로 뭐 한 15년 이상 지금 가장 이상으로 지금 그 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친구가 히트 친 차도 있고. 근데 꽤 레벨이 높으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전기차로 이제 자기가 부서를 옮겼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 친구가 봤을 때도 그 형님은 네네. 차에 대한 이 이해도 흐름 어. 전체적인 이 차량의 구조를 알아야 이거를 정비도 그쵸. 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친구가 보고 항상 뭐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맞죠? 저도 비전문가고 예,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놀라운 게 전 차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있는 모르는 거예요. 이야기를 네. 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지금 황당해요. 제가 네.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한번 들어주실라면 네. 좀 뉴스 채널. 네, 뉴스에도 나왔고. 근데 옛날에 본 것 같다. 1인 시위 해가지고. 네네네. 둘다 그분이 그분입니까? 네. 그게 접니다. 자, 야, 스타분을 내가 만났네. 아닙니다. 방송에. 저는 그 아드님 나오는 거 되게 재밌게 봐서 아우, 그 2열 엉화가 일반 스캐너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 쓰는 디로거 이 디로거라는 장비가 있어요. 뭐 이렇게 파형으로 보는 장비인데 예, 예. 그런 장비랑 얘랑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얘는 이제 직접 계측이고 걔는 이제 ECU에서 그렇죠. 인지를 못하면은 경고등 안 띄운다 이상 없다 나온다. 근데 그렇게 경고등 갖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신임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경고등은 어떤 정도로 떴을 때도 경고등이 안 뜨냐면 친구 차가 악셀을 밟아도 안 나갈 정도로 왜 안 나가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카센터에 갔는데 DPF 이야기하고 인젝터 이야기하고 뭐 오만 거 이야기하고 견적을 150만원 200만원 때리고 왔길래 그 냉각수 따까리 한번 열어봐라 했더만 네. 냉각수가 절반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어를 해보는 거야 이슈에. 근데도 경고등을 안 떼어줬다니까. 저도 그게 저는 무조건 이상 있으면 무조건 경고등 뜬다 그렇게 일을 했었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고등 떴을 때는 아예 차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경고등을 너무 믿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갖고 정류소 한 통 넣고 차 살아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부동액 그 새는 부위 그것만 고치가지고 아직까지도 타고 다니는데 안 그랬으면 그 인젝터를 다 바꿔도 또 문제가 안 그쵸. 잡혔을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거 바꿔보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했으니까. 진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고 네. 뭐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엔진이니까 네, 그쵸. 다른 데도 없습니다. 네. 그 냉각수가 엄청 생각보다 중요하다더라고요. 엄청나죠. 그 비중도 그렇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냉각수에 그때 이제 목숨을 걸었더니 네. 냉각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 차 만드는 회사가 차를 이렇게 거지같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차에 대한 그 신뢰도 그게 되게 높았었어요. 기술력 많이 올라갔지. 네. 지금. 예. 그래서 이상이 이건 있는 거다 무조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뭐 자동차에 관련 직종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몸소 느끼자 그냥. 그래서 제가 동일 차종을 렌트를 해서 2대 세워보고 비교를 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때 차이가 났죠. 그래서 제가 센터를 쫓아간 거죠. 그게 컸구나. 네, 그래서 다른 차를 사봤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화가 나갖고 당신이 뭐 병렬 구조니 뭐 보정을 해서 이러는 거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차는 왜 멀쩡하냐. 그 차를 보정 안 하고 내 차만 보정하는 거냐고. 차를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제일 황당한 거죠. 내 돈 주고 제가 할인도 안 받고
제값 주고 샀는데 대우가 이러니까 제가 2대를 샀어요. 기아차를 이번에. 정말요? 네, 그 와이프 차랑 이거랑 같이 사가지고 기분 좋게 끌고 다니려고 이제. 사모님 차는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레이가 이거보다 더 정숙해요. 네. 그 정도면 뭐 문제가 있는데. 진동이라고 표현해서 떨림? 네. 그런 게 좀 민감한 사람이라면은 레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레이도 지금 비슷하게 탔거든요, 주행거리를. 근데 지금 레이는 뭐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잘 타고 있고. 네, 아리께 오토마는 차가 많아가 갔습니다. 아니 아직 왔다 갔다 해. 예. 네. 감기 걸리시는가 봐요. 당연히. 지금 일단 결과 말씀드리면은 2번, 4번, 6번에서 이제 압축 압력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조가 나타난다 그런 결론을 받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실린더 스크래치 때문이다. 네,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제조사 매뉴얼대로 엔진오일을 첨가했더니 증상이 좀 폭이 줄어들길래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 확인했으면 차후에 개선책은 뭐 개선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고 아 센터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는 정상이라고 계속 우겨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 돈 내고 외부에서 이제 한 거죠. 이게. 앞쪽 헤드가 네네. 압축량이 빠진다. 네네. 그 데이터상으로는 몇 킬로 정도 빠지는 건가요? 핑킹 때 전류를 체크했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피코스코프라는 장비로도 체크를 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실린더 번호 2, 3, 4, 5, 6, 1, 2, 3, 4 이렇게. 2번이랑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상적인데 2번이랑 4번이랑 6번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아, 현재 이 그래프상으로도 네네.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죠? 네네. 현장 이게 좀, 여기가, 이건 좀 길고, 네네. 그죠? 네, 얘가 정상인 거고. 4번이 정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정상이라는 네, 얘기. 긴 게 정상이고 짧은 그렇죠. 게 비정상. 짧은 게 비정상이라는 네, 얘기. 보시면 이건 흡기압력 체크한 내용이고 여기 이제 배기압력 체크한 내용이고 흡기압력이 효율이 나쁘다. 배기압력이 낮다. 근데 이제 그 엔진에 첨가제를 넣고 조금 더 개선은 됐네. 근데 그 개선된 데이터는 없고, 그죠? 개선된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없고 예. 그 봐주신 분이 넣고서 증상이 감소하니까 어차피 실린더 내부 스크래치는 보증 수리되니까 막 타고 다니다가 보증 수리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제조사에서는 해줄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실제 차이거든요. 이건 제조사 거야? 아니요, 이거 피코스코프로 측정한 압축 압력하고. 잠깐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네. 뒤에 그 매뉴얼도 있어요. 규정치가 10.5kg. 한계값.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그 한계값, 그러니까 실제 측정값은 실제 측정값이 이거. 현재값, 네네. 규정치. 이게 매뉴얼이고요. 그치, 이게 매뉴얼이고. 네, 요건 직접 잰 거. 예. 근데 이건 뭐 10.31이고. 네. 3일 이건 9.13인데. 네. 이 뒤에 두 개 차이가 그 1kg 미만이 되는데. 1.18. 네. 아, 1번 실린더는 정상이고. 네네. 2번 실린더는 9.13 나왔다. 네네. 그러면은 이 정도 편차 같으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도 살짝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엔진을 한번 바꿨답니다. 네, 서브 엔진 교체했고. 아, 센터에서요? 네, 이 정비병에서 여기. 서브 엔진을 바꾸는 이유는 이 내용 때문에 바꾸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바꿔도 똑같네, 진상은.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뭐 탈기인데. 네. 센터에서는 지금 바꿔도 똑같다. 예. 정상이다. 정상이다. 우리가 헬스증 다 해줬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제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이상이 있으니까 좀 더 봐달라. 난 그냥 이거 타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좀 양해 좀 부탁한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안 해주니까. 왜냐면 한 번 할수록 자기네들도 비용이 나가니까 이게 최초에 했던 거거든요, 이 증상 때문에. 점화 플러그 세트 예. 그거 교체하고 이거 해서 안 나아지니까 이 다음에 이제 서브 엔진을 교체한 거예요. 서브 엔진 업셈블리 뭐 관련된 거 다 교환했고 미미 세트까지 혹시 올라와서 교환했고 근데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길래 주변에 물어보니까 LPI 연료 펌프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해서 계속 부품 가리식 교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데 왜 그럴까 하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옆에 있는 카센터 가갖고 이제 좀 봐달라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때 오일이 안 찍히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그래가지고 이거 센터 가봐라 해서 센터 가서 이제 오일을 보충했어요. 엔진 교환한 지 얼마 보충했어요? 엔진 그 F선에 보충해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건, 지금 상태는 그 후로 아무것도 안 건든 거고 이때가 12,169회 이때 엔진 오일 3,000km 전이네. 네 보충했고 그리고 이 얘기를 여기로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자료가 완성이 된 거죠. 그 서브 엔진을 교환하고 나서 그 엔진에서 오일이 사라졌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네. 그 사라지고 나서 다시 또 오일이 줄든가요? 아니면? 지금
안 찍히더라고요. 또 지금 3,000km. 아, 그러면은 엔진을 감소가 또 있네. 엔진에도 지금 오일이 먹고 있네요. 네. 현재 서브 엔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바꾼 지는 지금 몇 킬로 바꾸고는 기간은 오래됐어요. 제가 시위하고 있느라 주행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여기 출발하기 전에 딱 3,000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상황이었고. 그 센터에서는 이 차가 오일이 먹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아니 보시면은 진짜 웃긴 게 여기는 점검 후 정상이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네. 가서 따졌어요. 그래서 오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 작성을 바꿔달라, 보충한 걸로. 근데 이거는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준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거는 네네. 아니 자기들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엔진오일 감소 현상 확인. 물통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정상이 나타날 때는 네, 이 물통 자체가 흔들려요 이렇게. 아, 저 눈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 못 해주시더라도 그 증상만 가지고 아니 이걸 정상이라고 해요? 진짜 이걸 정상이라고 한다고요? 아, 나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거기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모았네. 전국적으로 이제 찾아다닌 거죠. 이제 그 뭐 부천, 뭐 청주도 있고 오산, 뭐 평택, 대전, 일산, 하남. 형님 봤을 때는 이 정도 신차가 이제 압축값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 뭐 일단 정상적인 네네. 데이터를 가정하에 이건 내가 데이터를 뭐 내가 직접 하신 게 아니니까. 예, 하는 게 아니까. 근데 이 데이터 기준을 봤을 때는 압력이 9kg 나오면은 차는 무조건 부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한 10.5kg까지가 네. 약간 압축은 약간 약하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못 느낄 정도다. 정상 우리가 한 대략 한 좋은 건 한 12kg까지 나오거든요. 압력 네네. 테스트 해보면. 11.5에서 12 정도 이상 나오면 다 정상이라고 해요. 압축 압력.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압축 압력 게이지를 헤드 쪽에다 설치해가지고 크랭킹을 했을 때 크랭킹이라는 것은 피스톤이 압축할 때에 시동이 안 터뜨리고 시동을 안 터뜨리고 해요. 네. 시동을 안 터뜨리고 순수 압축을 했을 때 크랭킹 시 압축 압력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때 보면 이제 피스톤이 압축하고 다시 압축이 풀리면서 다시 하사점 내려가잖아요, 피스톤이. 네네. 그럴 때 하고 물론 그 하사점을 내려갈 때 압축 압력은 또 다른 이런 장비가 있어야 네네, 되지만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사점에 왔을 때 최고의 압축을 할 때 아날로그로 우리는 체크를 하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게 대략 한 11점 몇 킬로가 네네. 나와요. 아, 그거랑 또 이거랑 또 다 그 편차가 좀 있나 보네요. 이건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지. 이건 전류로 테스트하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네. 그 스코프 물려가지고 네. 실제로 진짜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네. 얼마큼 차는지를 기계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시동을 안 터뜨리고 그 압축 압력 게이지 1번에 꼽아가지고 크랭킹 하면은 빵 때릴 때 압력이 팍 뜬다고 압력이 네네. 아날로그 압력 자체가 그게 딱 봤을 때 최고점은 게이지가. 그렇죠. 네. 게이지가 압력이 올라가면 게이지가 바늘이 밀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가 몇 킬로가 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거든요. 근데 이제 6개 기통이 골고루가 네. 평균적으로 나오면은 네네. 우리 정상이라 봐요. 10.5kg가 나오든. 그쵸. 근데 어느 한 개가 9kg가 나온다 하면은 이 차는 분명히 부조를 해요. 아이들에서. 네. 근데 주행할 때는 못 느끼는데. 맞아요. 주행할 때는 못 딱 느껴요. 정차했으면은 부조를 합니다. 네. 아주 기분 나쁘게 부조를 네. 해요. 그 플러그 교환 뭐 별걸 다 해봐도 안 잡혀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엔진 안에다가 그 엔진에 첨가제를 넣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피스톤 압축링에 네. 올 유막이 형성되면서 압력은 더 커져요. 압축 압력 상승한다는 게 그런 표현. 맞아요. 예. 올 유막이 더 형성이 되면서 더 많은 압력을 만들어내 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 차가 오일이 없으면은 네. 압축이 안 쓰잖아요. 네네. 다 오히려 유막에 의해서 압축링이 작동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일 첨가제를 넣으면 더 압축 압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차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서브 엔진을 바꾸고 나서 네네. 뭐 불과 3,000km밖에 안 타는데 오일이 안 찍힌다 하는 네. 거는 이거는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리콜센터도 이제 접수해가지고 왔는데 기아에서 하는 얘기가 오일이 이 차가 한 6리터쯤 들어가거든요. 예. 3리터가 빠져야지 경고등이 뜬다. 예. 그쯤은 빠져야지 이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7,000km 주행했을 때 엔진오일 경고등 뜨면은 이상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차의 매뉴얼 자체가 그쵸. 얘들이 그건 세팅해 올 이해하는 때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는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6리터인데 반이 날아간 상태인데 그럼 이 차가 처음부터 3리터 세팅이 맞죠. 네. 왜 6리터를 가냐고. 그 나머지 3리터는 필요 없는 오일이냐. 또 저도 이거 모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겪으면서 느낀 건데 이 차가 막 엄청난 고출력 차가 아니거든요.
그 오일 맞아요. 감소 현상이 사실 제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 GDI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GDI도 아니고 거기서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오일이 6리터 기준인데 네. 물론 약간은 근데 저도 줄어들 수 그런 있어요. 거는 네, 이해하.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L에서 F까지 채우려고 하면은 1리터가 잘 안 들어가요. 그 밑에 훨씬 많이 빠져야지. 그렇죠. 밑에 L 밑에 찍히면은 딱 1리터 들어가고요. L, F하고 L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정상 범주를 네네. 하는데 L이 찍히는 거야, 차가. 근데 우리가 F까지 넣으려 하면은 한 0.5리터에서 0.67리터 정도만 넣어도 F가 차버린단 말입니다. 그거는 큰 차이가 아니라, 네네. 그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만 이게 오일이 줄어든다 하면은 뭐 정상이라고 봐요. 그것도 3,000km 탔는데 그래 준다는 거는 네. 그것도 약간의 좀 뭐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좋다. 그걸 100번 양보해서 네. 그까지 봐주겠다. 양보해서 네. 네, 그까지 봐주겠다. 네. 근데 안 찍힌다 하면 밑에 끝단부에 찍힌다는 거는 네네. 오일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 오일이 6리터인데 6리터 들어가야만 이 차가 모든 각종 기관에 오일을 다 공급할 수 있고 아 매뉴얼이 그거니까. 그렇죠. 6리터 네. 기준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6리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리터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 차에 데미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과연 누가 데미지 간다 안 간다 누가 아 그렇죠. 할 수 있겠냐? 네. 데미지 안 간다 얘기할 수 있냐? 네. 데미지 간다 얘기할 수 네. 있냐?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데미지 간다는 쪽에서 네. 데미지 간 이 쪽이거든요. 사진도 실제 있거든요 지금. 이 실린더 내부 사진인데요. 이거 출력을 해서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잘 보면 보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데 여기 요거잖아요. 네 이 세로. 그렇죠. 세로가 네. 이 스크래치 가면 이거 치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6번도 그렇고 여기 계속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좀 심하네요. 이 부분은 같은 곳인데 같은 6번씩인데 네, 360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크랭킹 로드에 보면은 피스톤 네. 핀이 들어가요. 네네. 핀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치가 받는 것 같은데 여기 6번이고 여기 4번도 이렇게 심하게 있고 6번이 최고 심하네. 네. 사실 2번이 제일 심하다 들었거든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4번 좀 있고 여기 2번 이렇게. 근데 이게 엔진이 교환한 지 3,000km가 안 된 차 엔진이라는 거죠, 제 말은. 엔진 서브 바꾸는 지 네. 30km밖에 안 됐다. 그때 당시니까 이게. 잠깐만 이 밸브 모양도 한번 볼 필요가 네네. 있거든요. 밸브 상태를 한번 보는 거죠. 정상적인 네네. 이것도 약간 묻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4번이고. 네네. 6번. 정상 실린더는 안 찍었네.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위에 거 뜯으려면은 매니폴드 뜯어야 돼가지고. 앞에 거 뺐구나. 네, 그래서 앞에 거만. 맞네요. 그렇지, 마침 또 이게 파형도 앞에 거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그거잖아요. 네, 예, 카본이. 오일 올라오고. 슬러시예요. 네. 근데 3,000km 타는데 오일 설식 이래 많이 씁니다. 네. 4번은 조금 그나마 네, 4번은 좀 덜 빠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네. 봐요. 4번은 밸브 주위로 보면은 오일 슬러시가 네, 다른 것보다 좀 없어요. 깨끗하죠. 6번하고 네네. 봤을 네. 때 그죠? 확실히 차이 나죠. 여기 4번, 여기 네. 6번이 좀 심하고. 예. 근데 보면 또 스크래치 있는 부분 근저이더라고요, 얘가 다 이렇게. 맞죠. 예. 그쪽으로 오일이 쉽게 말해서 실린더 안으로 오일을 분사하고 나서 피스톤이 내려갈 때 오일을 다 제어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피스톤 하체에 약간의 미세한 유격이 있다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린더 안에 남아있는 오일이 폭발하면서 그게 오일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번 찍는데 실린더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보기엔 그 플러그 애자 같은데. 플러그 회자. 네, 근데 플러그 회자가 더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깨지면서 들어왔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드르륵 이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하더라고요. 풀 때요? 네. 임팩으로? 어쨌든 이걸 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봤는데 네. 제가 저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다들 안만 안 하고 그냥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 좀 다시 봐달라 했더니 그 다음번에 찍었더니 이제 얘가 또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거 저대로 둬도 되는 거냐고. 뭐 어차피 나는 뭐 시위하느라 운행을 안 할 거지만 저거 괜찮은 거 맞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뭐 그냥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죠, 그냥 이제. 그러면 뭐 이거는 이건- 서브 엔진 바꾼 엔진입니까? 이거는 뭐 가장 난- 최근, 이게 가장 그죠? 최근이에요. 네. 그 서브 엔진 바꾸고 나서도 플러그를 또 교환했어요, 한 번 더. 아니요, 플러그 교환한 적 없죠. 그러면은 서브 엔진은 그 플러그가 다 꼽혀 있나? 네, 맞아요. 이게 정비해서 보시면 거기 다 포함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어셈블리로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젝터, 뭐 점막 코일, 플러그 전부 다. 그렇다면 그게 들어갈 이유가 좀 제가 들어간 이유보다도 봤으면 빼야 되는데 빼려면은 헤드 다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보증기도 남았고 해줘야 거기는 직영 서비스 센터라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형님이 또 설명하는 거는 들어보니까 네. 좀 일각에 네, 상황에 다 엄청 잘 디테일하게. 네, 제가 지금 예. 여기 이거 준비했던 예. 이 여기 업체 사장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예. 전 상사점, 하사점 이런 말도 뭔지 몰랐는데 예, 예. 그런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저도 이제 듣고 나서 막 검색해 보니까 아 이게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걸 상사점, 하사점 예. 얘기한다. 폭발했을 때 뭐 팡 쳐가지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하시네. 네. 근데 막 각속도니 뭐 무슨 말씀하신 크랭킹이니 이런 거 제가 알 턱이 없잖아요. 네. 제가 이게 혹시 그럼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가끔 시동 제한이 있거든요. 그것도 혹시 연관이 있다 생각하세요? 잠깐 했을 때 네. 좀 빈번하게 일어나요. 잠깐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그거예요. 연소가 제대로 안 되면은 네네. 실린더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막이 네네. 유막이 사라지는 순간이 네네. 발생해요. 네네. 246번이 연료가 분사하고 나서 폭발을 딱 떼버려야만이 네네. 연료가 사라지는데 어. 그게 약간 실어가 비슷하게 일어난다 하면은 그 상태에 시동을 꺼버리면은 이제 그 남아있는 연료가 실린더 벽에 있는 유막을 싹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네. 오, 그러면은 와, 246번은 압축이 없어져요. 소름 돋는 설명.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시동 인터벌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시동이 빡 움직이면 다시 오일이 들어가면서 유막이 형성되면서 붕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끄르르 이게 그 소리네요. 그러면 이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차들이 정상적인 차인데 간혹가다 그런 차들이 사기통에서도 한 번씩 일어나요. 한창 막 크랭킹하고 하면 막 붕하고 걸리는 차도 예. 있어요. 이게 시동이 싱싱싱싱 빵 터지는 거하고 네네. 싱싱싱 부룩부룩부룩 하면서 뻥 터지는 거하고 예.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오일이 먹는 상태에서는 아주 얘가 엔진이 급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급폭 못할 수도 있겠죠. 네네. 엔진 상태가 좀 안 좋다 하면은 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그 엔진이 정상이라 하면은 그런 부분도 얘가 다 극복을 하고 넘어가죠, 엔진이. 네네. 운전자가 못 느낄 정도로, 예. 그 극복하는데 극복 못하는 그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완전 연소되게 하는 업데이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완전 연소에. 가만히 있는 차를 완전 연소되게 업데이트한다는 이유가 사실 그러면 그전엔 불완전 연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하드웨어 문제 같긴 한데 왜 그걸 이슈 업데이트로 이게 감추려고 하는지. 이슈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약간의 좀 다운그레이드라고 맞아요, 네. 봐야 돼요. 네, 출력 좀 약간 출력을 줄이니까 네. 연료 분사량을 뭐 이렇게 줄이거나 네. 시간을 줄이거나 네. 어떤 그렇게 해서 완전 폭발이 일어나도록 네네. 해줄 수 조절을 해야 될 그죠. 프로그래밍을 그렇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컴퓨터 이슈의 로직을 바꿔버리겠죠. 네네. 분사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네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너무 예민하게 얘가 반응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어떤 연료 분사 시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주분사, 후분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뭔가를 네. 손을 대서 둔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걸 이 현상을 못 느끼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만들어야 이해가 되네요.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대부분 메이커의 이슈 업데이트는 네네. 다운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완전- 얘가 민감하니 고장이 아닌데도 얘가 고장을 판단해 버리니까.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업데이트니까 이제, 말 그대로 업데이트니까. 근데 처음에 차 설계할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감지를 해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고 그쵸. 했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가 뭔가 이게 고장을 띄우니까. 인식하고 네. 보정을 차가 스스로 보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굳이 보정을 안 해야 되는데 부분들을 얘가 보정을 해보니까 그게 트러블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삭제시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슈 업데이트하고 차 힘이 없어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출력이 없다 하는 실제로 사람도 이거 있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그 이슈 네. 업데이트 받으신 분이 약간 좀 전이랑 다른 주행질감을 느껴져가지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그 전 이슈로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네. 요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 계세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는 표현이 이제 업데이트니까 당연히 이제 무조건 좋아지는 걸로 했겠는데. 그래서 그건 좋은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 차를 개발할 때하고 네네. 필드에서 오는 피드백하고는 네네. 하늘과 땅 차이. 차이 나잖아요. 네. 너무나 많은 전자제어를 갖고 네.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전자제어까지도 갖고 그렇죠. 가는 거죠. 예.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노킹이 일어나는데 노킹을 안 일어나게끔 제어하는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노킹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죠. 그것도 연료 분사 시기를 조정해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연료 때문에 이제 공인연비가 달라지니까 국토부든 뭐 무슨 환경부든 이슈 업데이트를 배포하려면은 연비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받아서 나온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건 리콜이라는 게 있고 무상수리하고 이제 뭐 메이커에 대한 캠페인이라는 네. 게 있어요. 사전 점검, 네네. 사전 점검이라는 거 네. 하고 있고 리콜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콜은 국토부에서 시켜야 돼요. 네. 나 너네 이거 해.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수 네. 한정 딱 때 무조건 리콜. 사전 점검 캠페인은 메이커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예. 근데 또 이건 리콜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리콜을 이제 승인 안 해주는 경우는 네. 이제 메이커에서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이제 네. 고객 불만 제기하는 고객만 한해서 이제 수리해주고 일괄적으로 배포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리콜 사전 점검 뭐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어요. 지금 증상이 계속 오는 거 맞죠? 와요. 사장님이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공댕이에 네. 그러고 오네. 네, 와요. 예. 그 사실 뭐 이 차를 더 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좀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예. 이제 아주. 근데 이게 장시간 뒤에 앉아 있어 보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댕이를 약간 핸드폰 진동 네. 오듯이 오네. 야, 이거 참 해결하기. 참 애매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 뭐 그래도 잘 그래. 아, 네. 내가 감사합니다. 해결책이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해가지고 네. 그래 한번 고생 지금 한 거의 내가 봐도 1년 6개월을 지금 일하고 있을 것 같다. 저 사자마자 그랬으니까. 타도 못 하고 네. 아무튼 사실 이것도 여기 진단 보러 다니는 대부분 주행거리지. 이거 타고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와 차 사갖고 이거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 댕기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이 차가 뭐 오일 먹는 소모가 이슈가 좀 있나, 기팔이. 네, 좀 저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 증상도 심지어 이 증상 오일 감소, 그러니까 떨리는 거랑 그러니까 부조랑 오일 감소랑. 이거 형님 정비 이 점검하고 데이터 뽑고 이거 하는데 막 1년 6개월 동안 한 800만 원 들었답니다. 왜냐면 진짜 20군데 다녔어요. 예. 며칠 동안 공임하고 있다니까 엔진 부지가 하고 하는데 이게 막 어찌 생각합니까? 차량 탁송, 그 제가 못 갈 네. 때는 탁송 보내고. 예. 차값에 거의 뭐 내가 봤을 때 한 4분의 1이 날라. 맞죠? 그쵸, 제가 아무튼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제 뭐가 문제다. 저는 깨달은 거죠. 네, 이제. 그렇지. 네. 그런 게 뭐가 문제다. 공부가 됐지.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영상이 나가면 네. 조금 누구나 이제 조금 도움되는 네네. 그런 이해도가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면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네, 내가 저도 예. 막상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설명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게 그거지 막 이게. 오늘 뭐 하여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뭐 제조사에서도 잘 타협이 돼가지고 그래 좋은 해결책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그러면 영상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지. 네네. 예, 아무튼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야, 역시 이해도는 너무 예? 차량에 대한 이해도는 제가 사실 여기로 왔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 장비가. 장비가 없어.